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로 전체 상장 종목의 88%가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낸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블랙 먼데이 이후로 한 달 만에 2,600선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급락 여파로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대 3%대, 니케이 지수는 4%대, 대만의 가권 지수는 5%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거세게 흔들린 가운데 각 지수들은 장 초반 대비 현재 1%포인트 가까이 낙폭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 관련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에 현지 시간 3일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 기업의 주가는 9.5% 이상 급락했는데 하루 사이 시총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400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오늘 AI 반도체주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가 급락 사태를 겪고 있는 인텔이 25년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배율이 10을 넘길 수 없다는 규칙 때문인데 지금 시각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인텔의 30배에 달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난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9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에 단 한 달 만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워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여전히 위축세를 보였던 8월 제조업 지표들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2%가량으로 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 또 전통적인 9월 약세장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전날 엔화의 급등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감까지 여러 악재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내리눌렀는데요. 이에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간밤 9.5%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7% 이상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양시장이 모두 오전장에서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6%대 급락을 보이면서 15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또 어제 엔비디아의 HBM3E 8단의 납품 소식을 전했던 삼성전자, 상대적으로는 약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각 2.5%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2,598선, 여전히 2,500선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셉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9% 다시 한번 이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어느새 74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줄 저희 정호의 템베거,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이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가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의 구원이 되어주실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죠. 김소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불과 한 달 전이죠. 이 8월 5일에 악몽이 좀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이 제조 법황이 위축된 상태에서 고용지표 악재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크게 내려앉았는데요. 오늘 밤 또 구인 이직 보고서죠. 7월 졸츠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제 뉴욕 증시가 빠진 게 어제 이제 BOJ에서의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그 폭락 사태가 조금 다시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풀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왔고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답습이 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간에 이제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를요 0.25% 25bp죠, 그렇죠? 그리고 0.5%에서 50bp라고 하는데 50bp를 하면은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50bp, 0.5나 내리면 엄청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시장은요 0.5를 내리면 시장은 어떤 분위기로 가냐면 야 경기 침체가 더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침체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주저앉아요. 0.25를 근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시장의 반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FOMC의 이번 핵심은 뭘까요? 금리 인하가 핵심일까요? 0.25, 25bp를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우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면 50 안 돼. 이거 하고 25bp 하고 그다음 뭘 봐야 돼요? 점도표 봐야 돼요. 점도표가 핵심이라고요.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근데 이번 점도표는요. 어떻게 해요? 점도표가 뭐죠? 연준의 위원들이 뭐예요? 금리 포인트를 가지고 점을 찍는다고요. 어디에 0.5, 내년에는 언제, 내후년은 몇에 금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점도표예요. 향후 미래의 금리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와요. 9월 달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잘 보시면 지금 추석 전이에요. 추석 전 연휴입니다. 사람들 주식 그냥 일부러 안 해요. 가뜩이나 시장도 안 좋은데 손절을 치고 팔았어. 그렇죠? 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까? 안 좋은데? 추석 끝나고나 하자. 그렇죠? 또 10월 첫 주에 뭐 있어요? 징검다리 휴일 있어요. 국군의 날 쉬고요. 또 개천절인가 쉬고 이렇게 쉬어요. 화, 목 이렇게 쉴 거예요, 아마. 그 이유나 보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중순까지는 혼돈의 시장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다?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이게 터져버린다니까? 오늘 상황 보면 어때요? 제가 왜 손절가를 작게 잡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오늘 손절 2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제도 얘기했죠? 짧게 갑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무조건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현금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려요. 종목을 무턱대고 살 때가 아니야. 에? 근데 이제 막 다른 추천하는 거 보고 하면은 막 고점으로 치닫고 가는 걸 추천하는 인간들이 있어. 에? 답답해서 그래. 그죠? 그리고 이 금투세는 왜 지금 상황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 거야? 어제 주식이 오후장에 빠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특정 정도는 얘기 안 할게요. 갑자기 금투세를 또 건드려버리니까 발의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솔직히 제정신이냐고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저기 참 어려운 참 시장이에요.
그냥 답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10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우리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된다. 현금에 대한 부분. 손절까지 짧게. 손절을 못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 이후부터의 움직임을 봐야 돼. 급하게 지금 손절이 더 이상 안 되면 우선 기다리셔야 되고 급하게 돈을 더 투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기회가 옵니다. 요 시장 있죠. 지금 시장.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점도표 나온 시장 있죠. 이번 시장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 그림이 나올 거야. 근데 안정적으로 9월, 10월 중순 딱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 시장이 이때부터 뭐예요?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주식시장은요. 언제가 가장 좋냐면 여러분 1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좋아요. 또 9월 달은 트레이더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달이 9월 달이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외국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표도 중요하지만 다 떠나서 저는 이번 금리 인하 안 믿어. 지금 가뜩이나 일본에서 뭐예요? 또 금리 인상한다고 요 모양 요 꼴로 하고 있잖아. 그럼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고요. 왜 떨어지는 거야? 미국에서 자금을 뺀다고. 야 이거 달러 약세 간다. 돈 빼버리자 간다고요. 그러다 다시 들어가겠지만 단기적으로 그 흐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BOJ 나고 오늘 퐁 터져버려. 근데 금리 인하는 또 마찬가지 또 그러냐. 일본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 금리 인하하고 있어. 달러 지수가 쭉쭉 떨어지겠지. 100 이하로 조만간. 확 자리 잡겠지. 채권 막 떨어지고. 그렇죠? 국채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니까요. 여러분 뭐다? 10월 중순까지는 내가 틀린 말 하고 있냐고 지금. 제가 그간에 있어서 틀린 말 했냐고요.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렇죠? 냉정해 보자고 우리가.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 11월 되면은 주식을 다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때는 비중을 싣고 그간 망가졌던 거를 연말까지 복구하면 돼.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시간이 있어. 복구하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야 돼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한 달 정도 뒤가 되겠네요. 그때 뒤부터는 다시 한번 좀 타이트하게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또 제가 또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완전 바닥에서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 드리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다른 방송 볼 필요 없어요. 제 방송을 보고 따라오셔도 정말 좋았다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일단 잘 제가 리딩해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 엔달러 환율이 월초 148엔 수준을 유지하다가 현지 시각 2일 뒤죠. 이날 145엔 수준으로 빠르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 외에도 이런 엔캐리 청산 위험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됐고요. 또 10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저희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저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오늘의 과연 이 장정 관심 테마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요. 바로 STO에 이어서 또 마리화나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STO는 저희가 어제도 만나봤었고요. 또 새롭게 떠오른 마리화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4%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 ABC 뉴스와 입소스가 현재 시각으로 이를 공개한 이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 전체 수치가 지난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는데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한 달 전과 유사한 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때문에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오늘 보면은 STO 관련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까지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주식을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고요. 시간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며칠 동안에서 핀 거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움직임이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 장중 24%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제 다행히도 상한가가 안 풀렸습니다. 풀리면 위험했지만은 그래도 안 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모습이었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좋은 모습 보였는데 갤럭시아 SM이 오늘 장중 18%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증권사 측에서
조각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던 흐름이었는데 장 초반 반짝거렸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SK증권은 오늘 18%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하나투자증권은 14%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좀 다 내려왔어요. 아침에 저희 가족방에서만 얘기 드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짧게 갔다가 또 떨어질 수 아침 방송에 얘기했습니다. 8시 방송에서 갔다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마리화나 관련주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그림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조금 통계치상으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됐다라고 아직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좀 이슈가 생기면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성 첨단 소재가 오늘 장중에 8.5%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6%가량 그리고 우리바이오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4%가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은 움직여줬다. 근데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아침에 반짝했다가 좀 다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저희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매일매일 진행하잖아요. 큰 수익 안 났습니다. 나긴 했습니다만 큰 수익 안 났습니다. 큰 수익 안 났고요.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원체 좀 불안해가지고 짧게 치고 나왔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이 다시 조금 약간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자체가. 그래서 회복이 참 어렵구나. 왜 매번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게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 대비해서 올라왔지만 이게 지금 말이냐 싶긴 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제가 매일 아침 아래 보이시는 링크 QR코드 찍으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밴드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무료로 매일 아침 8시나 그 전에 올려드리니까요. 꼭 보셔서 주식을 안 사셔도 돼요. 보시고 공부하셔도 되는 곳이니까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요즘 시장인데요. 저희 매일 아침 장전 관심 테마를 통해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정말 투자 고민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요,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 종목들 저희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SK하이닉스 6.54%의 하락률 기록하게 되면서 15만 7,3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또 삼성전자 다소 약하게는 밀려나긴 하지만 이 절대적인 하락률은 거셉니다. 2.7%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7만 500원 선, 겨우 7만 원 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전지 대형주들도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전문가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삼성전자가 8월 5일 날 급락했었던 그때보다 밑에 있습니다. 네. 참.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가가 그 밑에 출발을 했어요. 거의 이제 근처에 놓여 있는데 올라가긴 할 거예요. 결국 올라갈 건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국내 증시에 요즘에 특히나 이렇게까지 시장을 철저하게 좀 버려지는 느낌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한국 주식을 하겠냐 이거지. 시장 이렇게 빠졌는데 그냥 미국 주식 하고 말지. 나스닥은 제가 뭐라 그래서 속된 말로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지금은 뭐 또 뉴욕 주식이 빠지지만은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기다리면 시장의 모든 돈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어제 또 얘기 나는 게 뭐야? 외국 주식 아예 하라고 아예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의를 하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벙찌는 거야. 나는 그거 보고서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벙찌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가 죽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제가 왜 최근에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 시장 거래량이 이게 지금 맞는 거냐고. 8조 원대가 맞는 거냐고. 8조 원대가 맞는 거냐고. 세상에. 7조 원도 한 번 있어. 하루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 대금이에요. 7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개인분들과 기관들의 자금, 거기다 미국이겠죠. 투자금이 얼마? 1,000조가량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 대금이 이래.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 대금과 들어간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 진행이 되면은 예상되는 빠져나가는 금액이 150조 원 이상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5천억 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시장은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0%에서 30% 코스피가 빠질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대형주 리딩해 드리는 거 삼성, 하이닉스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도 참 말이 안 되는 흐름이 계속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봐드리고 있지만 이게 맞는 거야 싶은 거죠. 뭐 시청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제대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을 사신 거잖아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 정책적인 상황들이나 이 금융기관의 상황들이 문제인 거지. 그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대책을 세워주고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금융시장은 커지는데 그렇죠? 계속 줄여나가잖아 뭔가를. 규제도 심해지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잘못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대형주는 다시 올라옵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다시 조금 이 단기적인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나올 건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죠. 우리 FOMC 봐야 됩니다. 올해가 몇 년 만에 나오는 대형 이벤트 상황인 거예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선도 4년 만에 지금 5년 만인가요? 미국? 4년 만이죠. 4년 만에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금리 인하도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빅 이벤트의 시간 중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시기에는 항상 뭐다? 조심할 수밖에 없지.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계속 제가 최근에 뭐예요? 이거 현금 보셔야 된다.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시장이 가는 거 아니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형주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자고요. 저 물론 이제 들어갔던 종목 손절 친 것도 있긴 하지만 상황을 현금이 있어야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또 내일 또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불안하긴 하네요. 예, 걱정입니다. 오후장에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아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0월 중순 넘어가고 11월 되면은 시장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좀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0월 중순을 넘어서 11월까지는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관망세 시장 유지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내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저희가 그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단 한 곳, 이곳은 바로 정호의 템베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HD 현대미포 기다리고 있는데요. 11만 3천 원 선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약 2% 이상 밀려나게 되면서 10만 1,100원 선에 거래 중인 HD 현대미포.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아, 우리 시청자님 요거 최근에 사신 건가 아니면은 그전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보셨을 건데 분명히 보셨을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매수하려고 할 때 전고점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또 걸려버려. 이러면은 하지 마시라 그래요. 우리 개인분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래요. 선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뭐다? 올라갔다가 빠지면 손절도 뭐해? 빠르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요 수없이 해요. 이 방송에서. 그렇죠? 정말 얘기 많이 해요.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제 시장까지 얻어 터진 거지. 항상 그 주식은요. 전고점 계속 올라가면은 뭔가 좀 호재성, 뭔가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 꼭 떨어지거든요. 자, 라인은 그래도 잡혔어요. 오늘도 살짝 깨려고 하다가 60일선 라인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또 이 라인 자체가 여기 보시면 나름의 횡보성 자리도 지키는 자리가 나오는 게요. 여기에 밑꼬리 이게 끄다리 자리, 꼭대기 자리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름 횡보 흐름이고 여기 지켰었던 자리들이 나오고 걸리는 게 여기가 60일선이 딱 걸리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 세우는 게 나와줘야 돼요. 못 나오면은 요거 이렇게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아니길 바라는데 보이는 자리는 여기 85,000원 자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조금 덜 떨어진다 싶으면은 여기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92,000~93,000원. 그래서 우선은 이게 오늘은 버티는데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면서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걸 좀 봐야 돼요. 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바닥은 1차적인 바닥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돌려 세우면은 빠르게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11만 원 선까지는. 근데 11만 원 선에 왔을 때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번 더 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빠지면 안 된다. 반등 나오는 거를 내일과 모레 한번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철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950원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강관 그리고 가스관 대왕골레 관련 테마죠. 지금 이 시각 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현재 9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아쉬운 게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이 테마성 이슈 부각으로 급등이 나와줬지만 오늘의 이 시장 조정에는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동양철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대왕골의 입찰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발생한 종목이고요. 기사화도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구간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구간 자체 여기가 이제 아마 850원부터 해서 약 1,000원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900원부터 1,000원 사이랄까요? 이 정도 구간 되는데요. 여기 흐름 요 구간 자체가 그냥 모아가는 자리로 보여요. 저는 여기는 거의 매수하신 자리 구간 자체 모아가시는 자리고요.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반등 나오면은 빠르게 한번 쫙 치고 갈 거예요. 엄청 급등은 아니더라도 시세는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의 수익을 한번 노려볼까. 1차는 저는 추천드리는 건 1,100원 추천드리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이는 2차 자리로는 1,200원 자리가 눈에 조금 들어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위로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1차 1,100원, 2차 1,200원 자리 보고 대응하시고 파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주가 올라가는 포인트 있어요. 갑자기 이제 다시 입찰, 대항고래 이슈가 생길 거니까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 내려왔다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버텨내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계시면 1,100원이든 1,200원이든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홀딩 할게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퀀타 매트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200원에요.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6% 이상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1,3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퀀타 매트릭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잘 살아났었던 종목인데 이게 너무 안 좋네요, 흐름이. 지켜야 될 라인들을 이거 딴 거 볼 게 아니라 몇몇 라인들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그 라인을 지금 깼어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깨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내일장에서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면은 좀 그나마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반등 흐름이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1,000원대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와줘야 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5,000원까지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그건 있고 우선은 이번 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조금 시장이 갑자기 오늘 빠지면서 중요해진 터라 우선 홀딩을 하시고 사실 현재가에는 뭐 매도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빠져도 뭐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서 11,500원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3,000원 다시 갈 수 있어요. 15,000원까지. 그래서 그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돼요. 우선 기다려 볼게요. 홀딩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조정받는 시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페스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1,51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다소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네페스 약 6%대의 하락률 기록하게 되면서 8,900원 선, 현재 9,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참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SOS 전략 전문가님께 듣고 올게요. 예, 시청자님은 아예 이게 손절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매수가 자리도 이게 올해 초나 뭐 작년이나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 전에 매수하시려면 2019년도인데 그때는 아니신 것 같고 이때인데 그냥 딱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은 매수하신 게 요 위에 상단 라인이거든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시려던 그 구간 자체 보면은 고점이 다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 찍혀 있잖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자리는 개인들 매수하면 안 된다니까. 상담을 하면요, 그냥 매번 패턴의 반복이에요. 꼭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여러 번 걸려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 고점에 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그냥 팔아야 되는데 그걸 또 정리 안 하세요. 그리고 크리티컬 히트하게 뭐 세부적으로 보면 손절 자리도 있겠지만은 히트하게 나오는 게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로 이게 비벼댔던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15,000원, 16,000원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근처. 근데 여기를 깨면은 죽었다 깨나도 우선은 야 최악인 경우는 피하자고 일단 빠져나오셨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22,000원에 사셔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면은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산 가격 기준이 아니라 차트상으로의 기준으로 따지면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 여기 이 자리 이탈할 때가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뭔가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실마리던가 전저점에 대한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다 내려왔어요. 지금은 사실 더 빠질 때도 없을 정도로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가 자리에서 라인을 잡아보죠. 더 빠질 때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봤자 의미도 없고 여기 자리 보자면 나름의 여기 자리도 이제 지켜내면서 버텼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잘 올라갈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 뭐예요? 이 하단 자리 이탈 나왔던 이 하단 자리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 전에도 있고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지 입에서 저항선이 된다니까. 저항선이 된다고. 돌려 세우더라도 여기 맞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단가가 16,000원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 예. 그래야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속도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여기서부터 해서 이게 이 구간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묵혀서 2년이에요. 2년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여기 이 구간에 꽉 차 있는데 올라오면 정리 안 할 것 같아요. 10,000명이든 뭐 5,000명이든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네페스 주주 명부가 몇인지 모르겠으나 올라왔다 떨어졌던 종목은 항상 주주가 많거든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6,000원 단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할 거예요. 이거 우선은 바닥은 다졌어요. 바닥은 다진 게 아니라 바닥은 체크가 됐어요.
빠져봤자 조금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갑자기 또 이상하게 흘러버린다. 금리 인하 맞추고 막 시장이 더 밑으로 내작 꽂는다.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내려갈 수 있겠지. 지금부터는 시장에 따른 움직임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우선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는 않아서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단가 낮추라고 물 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안 됩니다. 혹시 잠깐 볼게요. 물 타면 안 되는 종목 같거든요. 실적의 흐름을 보니까 잠깐만 별도로 볼게요. 네, 별도는 괜찮구나. 다행이다. 자, 이거는 괜찮네요. 그나마 그건 괜찮고 회사 없어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돌려 세우는 거 보자.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버텨보고 이거 물 타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흥하해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9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주일 전만 해도 중동 전쟁 확전 우려에 계속해서 급부상했었던 해운주, 이번 주 들어서 다소 꺾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약 5% 가까이 흔들리게 되면서 2,000원대 초반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반등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미국 쪽이 어디였죠? 그 해운 운임비 관련해서 어디 회사가 좀 파업한다는 소식이 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후티 반군이 또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슈들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몇 군데서 그렇고 있긴 하지만 유가가 지금 어때요?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쫙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유가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가가 어제 4% 빠졌어요. 그 상황이고, 중동 전쟁의 이슈 자체도요. 저도 오늘 이게 좀 이슈가 될까 싶어서 올리긴 했지만 no. 중동 전쟁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간에 뭔가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면서 하마스 뭔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거든. 그 이스라엘 쪽의 그 수도의 그 해안가에 미사일 2방, 나 그때부터 마탱이가 갔어. 이거 아니네. 얘들 안 하는구나.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 이후부터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주가는 바닥인 건 맞는데 한 번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그때 정리하고 나와주셔야 돼요. 단가는 낮추실 필요가 없고 어떤 이게 뭔가 중동 쪽에서 커다란 이슈가 빵 터져줘야 되는데 현 상황이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이란 쪽이나 하마스 쪽에서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쪽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야.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왜? 지금 FOMC부터 해가지고 금리부터 해가지고 경기에 대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게 더 심각하거든. 대선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동 전쟁을 그 어떻게 좀 정리시키면서 대선 쪽의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 거죠. 왜? 필요 없어도 지금 알아서 가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선거하는데 해리스랑 트럼프 입장에서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고 그거 신경 써요?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고. 안 쓴다고 아무도. 바이든 때까지 신경 썼는데 해리스부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네. 저도 볼 때. 그래서 우선 오늘 장도 빠지고 이게 영향 받는 거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 보고서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단가도 사실 조금 많이 높으세요. 너무 이제 이전에 급등에 따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도 안 하셨었고 최근에 사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가는 그림 나오면은 그때가 한 번은 기회는 줄 건데 매수가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가를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조금은 낮춰보신 다음에 2,500원대 10%까지만 채우시고 그건 괜찮으니까 그 정도는 물 탔다고 볼 것도 없고 분할 매수를 보고 2,500원 정도 단가는 승부를 해볼 만해요. 근데 3,000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한양 ENG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하나죠. 현재 매수가가 2만 원에 1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한양 ENG 지난 8월 30일 5%가량 급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약 17,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계속해서 이 돌려 세우는 흐름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래도 2만 1,000원대는 아니시라서 다행이네요. 혹시 물 타셔가지고 2만 원이신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위험했었던 자리들이 슬슬 생겼었던 구간이 2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심리적인 저항선 구간 자체가 딱 떨어지는 구간, 뭐 1,000원, 그다음에 이제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항상 저항선 자리가 되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심했어야 될 자리였는데 결국 비슷하니까 고점으로 가는 그림. 근데 이제 2만 원이시고 이 종목이 돌려 세우는 그림을 좀 그리려다가 깨졌어요. 원래 추이를 보면 이 추세였어요. 하단 추세 자체가 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바로바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지켜주면서 가고 돌리고 여기서 일단 최 끝자락에서 또 이게 희한하게 맞아 떨어져. 돌려내고 다시 돌려냈는데 어제까지도 그냥 그날 괜찮았는데 오늘 장 빠지니까 주저앉아 버렸어.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이 추세가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구간은 매수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타이트하게 더 올려볼까? 이 정도면 매수 자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리는 매수해야 될 자리고 반등 나오면은 돌려 세울 때 19,000원까지는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만 원까지 보기에는 살짝 고민돼. 그래서 19,000원 도달하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19,000원 오면은 다시 연락 주세요. 지금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62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미코 마찬가지로 4.85%가량 거세게 흔들리면서 9,8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만나볼까요? 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요. 자리도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하필 오늘 시장이 빠져서 그런 거죠. 이거는 좀 이제 운이 없었다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다려보자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릴 겁니다. 돌릴 거고요. 이 슈바코 돌리면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얼마를 노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은 12,000원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잘 가면은 다시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곳, 현재 지금 저희 텐베거 메이킹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에 한해서 AS 받아보는 시간, 오늘은 또 반드시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좀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요. 고민이 좀 되네요. 아이고.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현재가 꾸준하게 매수 대응하고 계시면 되고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한들 그냥 바닥자리입니다. 바닥자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 갈 거예요. 짧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급반등 나올 때 있는데 급반등 나올 때마다 안 떨어진다면은 가져가시지만 갑자기 좀 밀린다 싶은 분봉 보시고 수익 실현하셔도 돼요. 근데 현재 구간대는 매수 자리예요. 이거 이따가 또 간다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이제 점점 가시권에 들어올 거야.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최저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LG화학 볼게요. 자, LG화학 보면 LG화학이 좀 밀려 내려와요.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애매하긴 해요. 고점으로는 수익이 꽤나 크긴 한데 지금도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고요. 만약에 내일도 진짜 못 올려치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LG생활건강 볼 건데 요거 갑자기 오늘 급락 나왔어요. 좀 아쉽게 갑자기 가다가
매수는 잘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우선은 그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시장에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오늘 좀 하락이 나왔지만은 다시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올라갈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출렁임에도 오늘 보니까요. 가는 흐름이 나와서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은 이 종목은요. 참 억울하네요. 네.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흐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조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튀면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조금만 내려와서 손절가 이탈하면 제가 꼭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손절가를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아시겠지만 5% 안쪽으로 거의 웬만하면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잖아요. 현금 확보를 계속 드렸잖아요. 100만 원에서 95만 원 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 기회라는 걸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80만 원 되고 70만 원 되면은 힘들어져, 사람이. 이거를 손을 못 대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는 거니까 꼭 대응하시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시가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손절 딱 잡아드리는 거 깼다가 뭐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깼으니까 요거 또 나중에 상황 보다가 다시 들어가서 10% 20% 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조금 좋게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아두는 거니까 네, 상황 보다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제가 오늘 종목은 DS 단석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DS 단석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바이오 디젤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좀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2세대 바이오 증유 SAF 이슈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관련한 신사업 이슈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랑 제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건데 매수가는요. 좀 내려볼게요. 수정 좀 해주세요. 저희 82,000원부터 85,000원 사이로 갈게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82,000원부터 해서 85,000원 사이에서 좀 매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고요. 목표가는 변화 없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95,000원을 1차로 잡고 2차 목표가는 115,000원 이렇게 잡아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원칙입니다. 짧게 봅니다. 79,0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가면 가는 거지만 못 갈 경우 대비해서 다음 종목 수익 내야 됩니다. 지금은 더더욱 타이트하게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손절가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낮게 잡아도.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 불안하니까 더더욱 짧게. 시장이 이제 안 좋으니까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이러다 시장 깨져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사람 멘탈 나가요. 그래서 멘탈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요. 바닥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6월 달처럼 이런 급등의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살짝 거래가 터지고 있으니까요. 확대해 드릴까요? 거래 터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또 이런 식으로 기대해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노리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DS 단석까지 다 같이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정오의 템베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완전히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금투세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 시장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템베거 메이킹 종목은 DS 단석, 이 바이오 디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시장, 여러분의 철저한 투자 전략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